지금 이 시대는 비상계엄 같은 것이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동안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가 실시간 정보가 유통이 되니까, 실시간으로 정보가 유통이 되니까 군병력을 이동하든지 이런 것이 뭐 거의 실황 중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KBS나 MBC나 뭐 이렇게 방송이 몇 개가 돼 있을 때는 방송을 장악하면 되는데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에 다 방송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수천 수억 개 되는 방송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를 일단 중단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가 해산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테고 강제력을 사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그대로 바로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볼 때는 이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대 80년대는 가능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가능했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하고 났으니까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박수 치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냥 저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니까 일단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실시간 정보가 유통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엄령 같은 것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지금 이제 한국의 군부라든지 그다음에 내각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뭐 가족들이 있고 하니까 다음을 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 쪽에 설 건지 그렇지 않은 쪽에 설 건지 그걸 결정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지금 대통령이 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빠진 상태고 지금 대통령이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군들의 결속력이나 이런 걸 강화하기가 어렵죠. 옛날에 이런 비상계엄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성심에 불탄 친위부대가 여러분들 몸을 던져서 그렇게 결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군을 모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가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선거하면 이제 무조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기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면은 내보고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은 아 공 박사가 옳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안 되는 일을.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좀 치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야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은 이 체구가 좀 작다 말했지만 굉장히 야무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강단 있게 생겼잖아요. 이제 누구하고 이런 부분을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뭐 이게 한국 정도 되면은 이게 다 외신을 타고 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 10시 몇 분 무렵에 첫 뉴스입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진작. 이런 여러분들 첫 보도를 내가 보고 내가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사람이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름 살아가는데 국민한테 여러분들 제가 국민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집안의 가장도 아버지가 말빨이 서려면은 자식들한테 뭔가 이렇게 신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방법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어디부터 여러분들 제가 이분이 고쳐야 될지를 도무지 내가 감을 못 잡겠습니다. 60대 중반 되는 남자 보고 바꾸라는 이야기는 하기는 힘들고 전문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썼어요. 이렇게 전문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참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날 때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지금 와가지고 트랙터를 동원해가 여러분들 청소를 하겠다고 하니 기가 찬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문이 막혀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 정치를 거의 안 다루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뭐 사람만 계속 여러분들 힘들어 보이니까 이제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비상계엄령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까?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타이밍이고 지도자도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기업도 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든 대통령이 발표한 전문치고는 어마어마하게 강경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본인이 또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수없이 많았잖아요. 합법적인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반국가 세력 체제를 전복시키는 세력에게 얼마나 기회가 많았습니까? 입 다 다물고 이제 와가 이런 트랙터 끌고 나와 가지고 박 깔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참 뭐 이렇게 허술한 겁니다. 야무진 게 이렇게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야기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냐 이야기입니까? 선량한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었냐. 국민들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뭐죠? 다 결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작 손을 댔어야 되는 거지. 얼마나 이렇게 참 경박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한 1시간 전에 국회 요구 받아들여서 비상계엄 해제할 거다. 이제 뭐 탄핵을 하려고 이제 가속도를 붙이겠죠. 그쪽에 명분만 제공한 거죠.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하는지. 시중에 그냥 보통 사람들도 이렇게나 행동 안 할 건데 이게 여러분들 이제 바로 지금 나온 속보죠. 150분짜리 계엄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큰 악을 여러분들 다 덮은 인과응보인 거죠. 그 큰 악을 다 덮어가지고